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대표 코너입니다. 정치 힐링쇼 국정농담. 농담 아닙니다. 우리 정동영 장관께서, 전 장관께서 이 잘못하면 농담 그러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건다 하셨는데,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예, 우주의 기운이 있어야 되고, 레이저 눈빛이 나와야지만 우주 농단이 되고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3부 마치면서,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부위원장이 2017년 1월 연두교소를 통해서 우리 민족끼리라는 화두를 던졌고 평창올림픽에 참여를 했고 그다음에 급진전되는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다 경험하고 계십니다. 참 21세기 살아가는 게 이렇게 빠르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가 김정은 위원장의 욕심이 아니라 생각, 정상 국가로서 미국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그 욕망이 그러면 판을 다시 짠다는 건데 정동영 전 장관께서 보시기에 정말 김정은 부위원장은 판을 다시 짜고 싶어 하는가? 그러면 이제는 은둔 생활에서 나와서 김여정을 내보냈고 이선주 부인까지 예, 같이 이렇게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판을 새로 짜고 싶어 하는 게 맞는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어요. 그 판은 이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이게 이제 큰 판이죠. 예, 큰 판. 예. 그 안에 이제 북미 수교도 있는 건데.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사실상 전쟁의 기술적인 중단 상태. 예. 이 불안정한 평화 속에서 살잖아요. 예. 정전협정이 1953년 며칠인지 기억나세요? 정전협정요? 예. 휴전협정. 7월 24일인가 28일 날인가. 비슷하게 있을 것이네. 7월 27일인데 그게 제 생일이라 저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시군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저는 태어나서부터 예. 군대 갔을 때도 휴전체제. 제 아들들이 군대 갔을 때도 휴전체제.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손자들 때까지 휴전체제 돼서 되겠느냐. 예. 바로 김정은이 어떤 판을 원하느냐. 예. 이제 불안정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예. 항구적인 평화체제로의 이행. 예. 이게 이제 판을 새로 까는 거죠. 야당에서 보는 방금 말씀 주신 거는요. 예.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자율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의 일종이다라고 하고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과 함께 대한민국을 새로운 모양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는 음모론적으로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방금 우리 정 장관께서 말씀 주신 그 평화체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 철수 안 해도 좋다. 평양 주둔해도 좋다. 정전협정을 뭐라 그러죠? 종전협정으로 바꾸어도. 그러면 이석현 의원님. 평양 주둔해도 좋다까지. 아니 여기 평양이 아니라 저기 그냥 남한에서 좋다. 예, 그렇죠. 예, 저기 지금 김정은이 하는 얘기가 이제 평화로 가기 위해서 궁극적인 얘기들을 다 내놓은 것이잖아요. 예. 실제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것이 김정은의 어떤 술수냐 또는 진심이냐 가지고 그렇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내면에 어떤 바닥이 생각이 깔려 있는가 몰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쪽으로 상황을 몰고 가면은 나중에 북한도 혹시 진심이 아니었더라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이다. 이 국제관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지금 뭐냐면 옛날부터 북한이 원했던 것은 북미 수교하고 평화협정이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불과 몇 년 전에도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이제 대화를 그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또 작년에 돌아서는 핵무기 완성 거의 가깝게 되니까 북한이 대화를 안 하려고 했죠. 그걸 만들어서 핵무기를 완성한 단계에서 그런 걸 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근본적으로 해결은 이제 그렇게 비핵화로 가는 거지만 거기 비핵화로 가는 과정에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령 북쪽에서 핵 말한 대로 모라토리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을 안 하고 그냥 동결해 두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는 IAEA 국제사회에서 그 부분을 정말 동결되어 있는가 사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런 기회를 주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군사훈련을
한미연합 군사훈련 같은 걸 안 하면서 예. 그런 평화 분위기를 자꾸 유지해 가면서 예. 1단계로 그게 돼서 서로 믿음이 생기고 예. 교류가 생기면 또 2단계로 가서 완전히 핵을 폐기해버리는 그런 방안 예. 그런 과정들이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선 이제 양국이 서로 급해요. 북한도 마음이 급하고 미국도 급하고 그래서 핵 폐기 그것까지 나온 거예요. 미군 철수 안 해도 좋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는 이제 회담을 해보면 하루아침에 일시에 그게 다 되는 일은 아니고 그렇죠. 그런 단계적인 과정이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점은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하나만 덧붙이면 그동안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정말 어려움이 많았어요. 바깥에서는 아베가 팔로 차고 국내에서는 또 야당이 또 고춧가루 뿌리고 이런 가운데 이 평화의 길을 우리가 참 몰고 나온 것인데 여기까지 온 것도 참 기적이고 신기할 정도죠. 실제로 중국 사람들이 러시아에 갔을 때 우리가 들은 얘기처럼 한국이 주도해서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국제사회가 아주 경탄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니 김정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 또 트럼프 도저히 자기 주장밖에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사람 사이에서 우리 한국이 이렇게 해냈어요. 그것이 세계 각국에는 지금 놀라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우리 국민들이 좀 통합의 정신으로 화합의 정신으로 정략을 떠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 우리 한반도가 평화를 가져오고 전쟁을 없애고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참 지난한 과정이지만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 경우에서도 봤지만 태양이 구름에 잠시 가렸다가 바람이 살짝 구름을 밀어낼 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또 통일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야당이 걱정하는 부분도 여당 입장에서는 좀 기울을 기울여서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안심시켜드리는 방향으로 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북미 수교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정말 마지막 기회이고 짧은 기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정부가 바뀐다는 게 이제 민주사회의 하나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럼 트럼프도 11월 중간선거에 민주당이 하원을 점령하고 나면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탄핵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내용이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트럼프의 통 큰 결단이 김정은 위원장이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거라 그러면 자신의 어떤 생각이 반영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남북 정상회담이 세 번째인데요. 이제 한 번은 김대중 대통령 때 임기 중반에 했고 98년에 취임해서 2000년 6월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임기 대통령 선거 2달 남겨놓고 했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는 그 정상회담의 의미가 훼손됐죠. 이번에는 이제 문 대통령이 1년 되는 임기 만 1년 차. 시기적으로 굉장히 이제 아주 최적이죠. 최적이 돼 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 말씀처럼 이제 11월 중간선거에서 만일 상하원을 다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뺏기게 되면 자신에게 이제 탄핵의 칼끝이 다가올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래서 4월 남북 정상회담 5월 북미 회담 아주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절묘한 것 같아요. 18년 전 2000년에 한번 그게 이제 경험을 우리가 비춰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을 끝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에 6월 15일 저녁에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외교안보 수석을 백악관에 보냅니다. 왜 보내냐면은 김정일 위원장의 특사가 백악관을 가고자 하니 받아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케이를 받고 그게 6.15인데 이걸 시간을 좀 뜸을 들였어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5월 달에 장점인 만나러 북경에 갔다 왔고 6월 달에 정상회담했고 8월 달에 모스크바로 기차 타고 보름 동안 갔다 또 보름 동안 오고 느긋하게 한 다음에 이제 10월 초에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에 가서 미 합중국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각하를 평양에 초청합니다. 그 장면이 이번에 그 정의용 특사가 대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얘기를 대신한 거죠. 그리고 바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내서 정상회담을 준비했어요. 사실 우리 한민족에게 고난이 좀 적었으려면 운이 있었다면 그때 부시가 아니고 엘고어 정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가방이랑 다 쌌거든요. 가려고. 평양을 가서 북미 정상회담이 그때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정전체제가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협정 이렇게 진행이 됐던 게 베스트 최고의 시나리오였는데 18년 동안 이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오늘에 다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기둥은 4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 5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난 70년 동안의 적대 관계를 정상적인 국가 관계로 돌리는 속에서 이제 핵 문제를 해결해내는 거죠. 이석현 의원님. 방금 정동영 전 장관께서 주신 말씀을 제가 사실은 그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가서 실무회담을 하고 클린턴 대통령이 거의 방문을 하려고 했던 상간에 엘고어가 당선되지 않고 부시가 당선되면서 가지 마시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통 큰 결단을 하셨지만 지금 백악관에 남아있는 참모가 별로 없습니다. 거기도 켈리하고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결국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가지 마십시오라고 조야 쪽에서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요? 이제 전에 그 올브라이트 국무장관 갈 때하고 상황이 좀 다른 게 그때는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었죠 대통령이. 그래서 엘고어가 됐더라면 우리에게 평화가 좀 더 빨리 왔을 텐데는 아쉬움이 있죠. 아까 정 의원님 말씀처럼.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아있고 또 밑에 참모들이 좀 그러니까 강성 참모가 많다.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로 통 크게 외부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또 못하게 굽힐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상당히 고집장이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그러면 그걸 그냥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는 좀 그런 성격이잖아요. 합리적이라기보다는 그 과단성 있게 뭘 밀고 가는 그런 타입인데 지금 이 정도로 세계 앞에서 얘기를 해놓고 또 딴 얘기를 해버리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땅에 떨어질 거기 때문에 누가 옆에서 말려서 들을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위험 요인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어요. 말하자면 이제 위대한 거래자, 뭐 하여튼 거래 달인 이러잖아요. 철학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으로 정치를 하는 분은 아니란 말이죠.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지금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우파와 네오콘의 신념 체계와는 안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들이 러시아에서도 들었는데 러시아에서는 지금 트럼프 정권이 러시아를 견제하고 미러 관계가 불편해요. 미중 관계도 불편해요. 기본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면서 군사력의 우위를. 근데 그걸 뒷받침하고 있는 게 또 미국의 군산 복합체, 군부, 관료 이게 있기 때문에 미러 관계, 미중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북미 관계 풀기가 어렵다 이런 비관론이 러시아 전문가들 사이에 있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철학과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못 간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사실 방해 요소가 돌출할 겁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4월 5월로 이렇게 급박하게 가버리는 것이 또 다행인 측면도 있고요. 평창 올림픽 개최할 때 이 평창 올림픽이 이런 지렛대로 사용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한마디 더 붙이면 러시아에서 평가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런 구조의 틀을 보면 이게 안 되게 돼 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역풍 구조를 뚫고 강대국의 힘이 아니라 한국의 독자적인 힘으로 남북의 독자적인 힘으로 이 긴장 완화를 만들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한 건 놀랍단 말이야. 감동적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문자 하나 잠깐 문자 하나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영 전 장관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라서 역풍을 뚫고 그러셔가지고요. 대붕 역풍비라 그러고요. 대붕은 역풍비요. 큰 새는 바람을 거꾸로 날고 생어는 살아있는 고기는 역수형이라 그러니까 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글이 장면 박사가 옛날에 조그만 그 작은 글자를 써서 동교동 가면 김대중 옛날 선생으로 불리던 시절 대통령 되기 전에 들어가면 응접실 입구에 그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걸려 있어서 그때 이제 감명 있게 그 내용을 우리가 음미했었어요. 그러셨군요.
이번 참 러시아 갔을 때도 정말 그래 느낀 건데 네. 이 러시아나 중국이나 또는 다른 나라도 상당수가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네. 한국은 말입니다. 그냥 미국이 허자한 대로 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 지난 10년 동안에 예. 우리 정부가 그렇게 그분들 다른 나라 눈에 띄었던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허자한 대로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한국이 허자하는 대로 미국이 따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지금 예. 러시아나 중국이나 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대한민국이 예.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우리 상황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 예.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과거에 그걸 발휘하지 못하고 예. 강대국에 의존해서만 허자하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평화가 냉전이 오랜 세월 계속되었던 예.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을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지금 이걸 해낸 거죠. 해낸 거라 우리가 이걸 보면서도 이게 갑자기 상전벽해 같은 생각이 느닷없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나. 예. 우리가 스스로 놀랄 정도 지금 상황입니다. 문 대통령의 언급 중에 예. 내 운명을 왜 남한테 맡기느냐. 예. 그게 참 이제 인상적인 대목인데요. 예. 저희가 이제 러시아를 가서 놀랍게 본 게 현대 기아차가 러시아 시장 점유율 1등이더라고요. 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에 가봤어요. 예. 그 다음에 천천히 들여다보면 러시아가 전 세계 제일 큰 나라잖아요. 중국과 미국을 집어넣어도 남을 만큼 큰 나라인데 그 러시아가 국민 총생산 GDP가 작년에 1조 4천억 달러예요. 네. 우리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예. 러시아보다 경제적으로 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 소국이 아니에요. 예. 아무리 핵 문제라고 하지만 예. 이것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이번 기회에 찾은 것이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원 장관께서 말씀 주신 것에 제가 조금만 양념을 좀 넣겠습니다. 예. 그 러시아의 GDP 방금 말씀 주신 제가 오늘 오전에 식사하다가 예. 러시아가 도대체 GDP가 얼마나 되지 찾아보니까 예. 2014, 15, 16 기름값이 비쌀 때는 예. 2조 6천억까지도 올라갔었더라고요. 그런데 예. 기름값이 떨어지고 나니까 1조 예. 2천억, 1조 4천억으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우리하고 경제 수준이 거의 맞먹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대한민국하고 그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참 우리나라도 잘하는 나라다. 예. 국민들이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데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 국정농담 청취하고 계십니다. 청취자분이 주신 글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2093번님. 저는 심히 걱정입니다. 통일이라면 태극기 아니면 인공기 아닌가요? 평화 통일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7711번님. 북한이 평화를 위장해 뒤로 다른 생각 가진 건 아닌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씀 여쭙기 전에 청취자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딴 행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또 잘하는 것을 놓고 잘한다고 판단해 줄 수 있는 것도 그 용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국가고 한 민족인 이상 국가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뜻을 모으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2093번님, 7711번님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60, 70%는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분의 생각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청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이니까요. 이석현 부위원님 먼저 말씀 주시죠. 그 실은 불과 작년 10월 추석 연휴 때 지금 몇 달 안 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 군사 옵션 얘기를 해서 우리가 많이 이 전쟁 위험이 있는 거 아닌가 불안했습니다. 4월 위기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저나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뭐 몇 분들이 가셔가지고 가서 이제 그 상하 의원이나 국무성 사람들을 만나면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선제 공격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한반도에 전쟁이 나서는 안 됩니다. 이 얘기를 열심히 하고 다녔던 거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만큼 상황이 위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일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통일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뒤에 생각하고 적어도 이런 군사적 유의기에서 이 군사적 유의기를 벗어나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북한과 미국 간에 서로 평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를 지금 찾는 것이 일단은 목표고 또 그쪽으로 접근해 가고 있는 것이죠. 실은 얼마 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우리는 지금 통일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북한에게 쓸데없는 두려움을 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북한에게
이 두려움을 없애주고 네. 편안함을 주고 예. 아 지금 이렇게 핵을 폐기해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잘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네. 얘기하면 중국에서 여러 번 들었는데 예. 북한의 안보와 지금 체제 보장에 예. 대해서 어떤 믿음이 가야 저 사람들이 핵을 놓는다 이겁니다. 예. 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자멸할 수 있다는 그런 불안 속에 있으면 그 핵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니까 예. 저 사람들이 그 핵을 가지고 미국을 이기고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기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거 있어야 된다는 정도의 그런 절박함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통일까지 얘기하는 건 이르고 적어도 이런 위태위태한 상황을 벗어나서 남북 간에 서로 믿음을 신뢰를 증폭시키기 위해서 네. 또 미국과 관계를 좀 더 가깝게 붙여주기 위해서 예. 우리가 그런 쪽으로 지금 노력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도현 장관. 이제 문자 주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친한 전문가 중에 김현철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늘 남북 관계는 거울 관계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먹을 들면 상대도 주먹을 들고 내가 주먹을 드는데 거울이 주먹을 들고 있죠. 내가 웃으면 상대방이 웃는 것이고요. 상대적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있는 그대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은 이를 그르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북에 갔다 막혀 있을 때 80년대 그 황석영 작가가 갔다 와서 쓴 책이 있어요. 북에도 북쪽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정말 네? 개인도 그렇고요. 어떤 생명체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남는 것. 그 다음에는 발전 본능입니다. 자, 북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공포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는 남쪽 자체가 공포예요. 비교가 안 돼요. 경제력에서. 사실은 적화 통일하는 그런 얘기, 운운하는 그런 아주 시대착오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100배 큰 나라입니다. 남한은요. 아주 작게 잡아도 50배 큰 나라예요. 어떻게 만만합니까? 자, 한국이 그럴진데 세계 최강의 미군이 28,000만 한 명이 있고 여기에 핵 전략 자산을 전개해서 봄가을로 자기들이 보기에는 핵 침공 훈련을 하는데 공포가 있죠. 이제 역지사지할 때 있는 그대로 볼 수. 두 분 말씀을 충분히 청취자분들께서 들으시고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제가 질문 이해드렸던 것도 어떤 균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읽어드렸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정치힐링쇼 국정농담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님 그리고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금방 시간이 갔군요. 금방 갔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